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지금 연기를 배우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시간과 돈을 잘 쓰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연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배움입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고 싶어서 연기자의 길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기를 배울 때도요, 대부분 하던 전공을 멈추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 일에 온전히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배움이라고 설명드린 건데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힘들게 시작하는 연기인데, 제가 11년 동안 가르치면서 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승화를 시켰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우로서 커리어적으로 성과를 냈든 못 냈든 연기를 배운 지 한 3년 차 정도가 되면요, 포기를 하느냐 더 도전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3년 차도 맥스로 잡은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이 3년도 제대로 안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배우면서 3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자신의 자질을 판단하기엔 너무 적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배우들 인터뷰를 보면요, 누구는 10년, 15년을 버티고 끝내 성공하고 누구는 왜 3년 안에 사라지고 말까요? 제가 11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과 주변 동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그들 모두에게 각자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고법인데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법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고법 중에 본인은 어느 사고법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단기적 사고. 자, 새해가 됩니다. 작년을 복귀하면서 더 늦기 전에 나한테 미련이 가장 크게 남았던 이 연기, 이걸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각자 니즈에 맞게 이제 서칭을 하고 연기학원을 등록을 하고 1년 정도 빡세게 다닙니다. 그리고 막 오디션을 여기저기 넣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왜 자꾸 오디션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좀 근시안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연기라는 게요, 무슨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아니고 내가 1년 배웠다고 해서 오디션에서 바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건 아니죠. 그럼 무명 배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연기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들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인풋한 것 대비 아웃풋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인풋의 퀄리티는 생각도 안 하고요. 대한민국에 나라는 배우가 한 명만 남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시야가 계속 좁아지고 마음은 급해지고 단기적 성과에 더더욱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귀는 얇아집니다. 이런 단기적 사고는요, 비전공생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사기도요, 비전공생들이 제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단기적 사고 때문에요. 전공생들은 연기 입시도 해봤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이해와 깊이감이 좀 생기고 자신들에 대한 메타인지랑 경쟁자들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면서 단기적 사고는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신과 수능 공부만 했던 비전공생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그냥 적힌 글을 잘 읽어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힌 글을 이해하는 것도 기술, 읽고 말하는 것도 기술인데 말이죠. 그리고 연기 실력이라는 게 차근차근히 쌓여도 쌓일까 말까인데, 내실을 따지기보다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연기 연습을 해요. 대부분의 비전공생들은 학원을 1년 동안도 참을성 있게 잘 다니질 못해요. 그리고 몇 개월 배우고 자신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노력은 하지 않고요. 연기에 대한 환상들이 있는 걸까요? 결국 이런 단기적 사고 때문에 2년, 3년 차가 되면 실력도 제대로 쌓여 있지 않고, 그 결과 당연히 커리어에도 쌓이는 게 없으니까 3년간 날렸던 시간과 돈만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장기적 사고를 잘 못해요. 진화심리학에 미루어 보면 원시 시대에는요, 생존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오늘 사냥을 해서 오늘 먹이를 구해서 먹어야지만 생존을 했어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국가라는 것이 생기고 복지가 생기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생존에 시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장기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우리의 뇌가 아직은 그 원시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도 장기적 사고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본능을 역행해야 되고요. 지능과 행동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공하는 배우, 기업인들 모두 장기적 사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유해진 배우가 그 나영석 PD의 나불나불 채널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배우 생활을 하는데 30대 중반까지만 데드라인을 그어두고 그 전에 성공 못하면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생각을 20대 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30대에 딱 데드라인 그어놓고 내가 그때까지 성공 못하면 나는 그냥 연기 안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까지 정말 알차게 보냈겠죠. 만약 여러분들처럼 근시안적으로 단기간 내에 성공하겠다라고 덤벼들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유해진 배우를 스크린 속에서 못 봤을 거예요. 단기적인 사고는요, 단기적인 결과물만 쟁취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오래 지속 가능한 배우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전공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정적 사고. 그 앞서 말한 단기적 사고랑 이어지는 사고법인데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말해요. 어느 날 인스타를 하다가 배우들의 명언 짤을 봤든 유퀴즈를 봤든 내가 배우로서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대한민국을 씹어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연습실을 빌려서 6, 8시간씩 연습을 해요. 갑자기 막 연기 관련된 책도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막 배우는 액션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액션 스쿨도 알아보고 또 막 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서 발레, 필라테스, 아크로바틱 막 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피부도 좀 안 좋아. 그래서 피부과도 막 끊어버립니다. 프로필도 새로 찍고요. 배우로서 막 경험 중요하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연기 워크샵 이것저것 막 다 가봅니다. 단기 클래스도 가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급발진을 하게 되면요, 이 행동력은 한 달도 못 가요.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지 꼭 이런 친구들이 병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정 다 없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죠. 열심히 살지 못하는 자신을 막 자책을 합니다. 인스타 들어가 보면 주변 친구들 다 행복해 보이고 오디션 돼서 막 작품 활동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막 인스타도 삭제해버려요. 카톡도 지워버려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통보합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저도 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이런 감정적인 배우 지망생들 정말 많아요. 어쩌면 그 감정적인 면모와 예민함 때문에 이 직업의 세계로 본인들이 끌어당겨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감정적이라서 연기자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배우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들의 감정적인 면모를 잘 관리해줘야 돼요. 배우는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표현하는 기술자인데 그 재료가 내가 나라는 사람 자체인데 내가 너무 빨간색이고 내가 너무 검은색이야. 그러면 다른 재료들과 섞는다고 제대로 섞일까요? 이미 내가 너무 색깔이 강한데요? 물들어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연기를 오래 하는, 직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배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마의 3년을 넘겨서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은 배우들의 공통점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말로만 연기를 잘하고 싶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오디션을 보러 갈 때도 작은 역할이라도 현장에 갈 때 무조건 대사를 120% 암기해서 가고요. 애드립이라든지 감독님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도 상상을 해서 면밀하게 준비해 갑니다. 작품이 없을 때도 배우로서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고민과 연기적 인풋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레퍼런스들도 많이 모으고요. 365일을 이렇게 빡세게 살진 않지만 온통 생각이 연기에 대한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보다 친구들이 없다.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쓸데없이 어울리지 않아요. 연기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합니다. 생각보다 배우들이요, 그렇게 많이 놀고 유흥을 즐기지 않아요.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연기 얘기하고 인생 푸념하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다들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노는 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 보면 자신들이 세워둔 루틴이 깨져서 그런 비생산적인 활동들을 잘 안 하려고들 합니다. 또 아무한테나 잘 보이려고 쓸데없이 노력하지도 않아요. 캐디나 감독님들에게 쓸데없이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본인들이 해야 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배우들이 있어요. 이 방법은요, 단기적으로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실력 없이 인맥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야 할 연기를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좋으면요, 누구든 여러분들을 좋게 봐줄 거예요. 굳이 그 이외에 인간관계에서 가식을 떨고 너무 그 인간관계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에는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잘 해야 되는 거죠. 셋째, 외로움을 잘 참는다. 친구도 없이 뭐 거의 종교인처럼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사는 게 배우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우의 직업적 특성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 외로움을 잘 보내려고 다들 맹렬하게 노력을 합니다. 취미로 운동도 하고요, 뭐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겠죠. 이때 이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이걸 터득하지 못하고 성공한 배우들이 사생활 문제 등으로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발목이 잡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부터 이미 습관을 만들어 둬야겠죠. 넷째, 멘토가 있다. 작품 이후에 시간이 이제 붕 뜰 수도 있잖아요. 작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작품까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붕 뜹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멘토들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요.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고 또 다음 오디션을 위해서 현재 어떤 연기 연습들을 더 해야 될지 등등 그런 것들을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의 행동 플랜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다음 작품 활동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인풋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한 만큼 인풋도 중요하다. 그때 멘토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또래 배우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나보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 또래 배우들 중에 나랑 이미지가 비슷한 배우가 누가 있고 그들이 현재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누가 요새 주목을 받고 있는지 다 서칭합니다. 경쟁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이미지가 겹치는 배우들끼리 최종 오디션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경쟁자들을 알게 모르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좋고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게 사람인가 싶나요? 나는 못할 것 같나요? 그런 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연기에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나의 취미로 연기를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업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위 5가지들을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 사고와 감정적 사고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그것들과 멀어지는 데는요, 굉장한 희생과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성공하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의 젊음과 시간을 연기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겁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흐지부지 시작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 365일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배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배우는 저런 생각을 하죠. 그 생각들의 작은 차이가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급한 이 2가지, 그 포기하는 배우들의 공통된 사고법을 멀리 하셔야 되고요. 성공하는 배우들의 사고법을 보면서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을 하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연기 훈련에 시간과 에너지를 잘 쓰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 전공,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입시부터 시작해서 연극영화과 4년까지 정말 긴 시간들을 배우가 되겠다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데
기왕이면 그 시간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보통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이제 한 편씩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게 기다리는 게 너무 아쉽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를 유튜브보다 더 자주 접하고 있어요. 그곳에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때그때 생각들을 업로드하니까 네이버에 극예술 매체 연기를 검색하셔서 블로그 글들도 정주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썼던 칼럼들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매주 영상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최신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